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브렛 인증인가에 대한 설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설정이 좀 미흡하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에 OWSP라는 단체에서 쿠버네티스 탑10 위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잘못된 설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코드단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9번째 해당되는 잘못된 클러스터 컴포넌트의 설정입니다. 저는 이 클러스터 컴포넌트를 전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큐브렛에서 잘못된 설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큐브렛 설정을 살펴보기 전에 큐브렛과 쿠버네티스 API 서버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큐브렛 자체도 API를 가지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큐브렛 API를 호출을 해서 일정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파드 로그를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파드에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큐브렛 API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큐브렛 API는 디폴트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250 포트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API 서버가 큐브렛 API가 필요할 때 10250 포트로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는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태츠로 큐브렛이 실행 중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큐브렛에 사용하는 포트를 확인해 볼게요. SS 또는 nestate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프로 큐브렛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했던 10250 포트와 그리고 10248이라는 포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102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쿠버네티스 API 서버처럼 큐브렛 API도 누군가 아무나 호출하지 않도록 인증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이 디폴트로는 varlib kubelet config.yaml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 쿠버네티스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구나 이 큐브렛 API 호출하지 않도록 인증 설정과 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니머스가 지금 false가 되어 있죠. 익명 사용자 호출이 비활성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가도 웹훅을 통해서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쿠버네티스 버전은 큐브렛 API를 직접 호출하게 되면 401 또는 403 고난 없음, 인증 실패라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저는 워커 노드에 지금 접속한 상태이고요. 컬 명령으로 로컬호스트에 있는 큐브렛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HTTPS이기 때문에 HTTPS를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에 있는 큐브렛 기본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브렛 API는 이 루트가 없기 때문에 not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API를 호출을 해볼게요. 파드 목록을 줘야 하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인증 실패인 401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큐브렛이 아무나 호출 못하도록 인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arlib 큐브렛에 있는 config.yaml 파일을 보시면 어나니머스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익명 사용자가 호출을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오래된 쿠버네티스 버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증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도 미흡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전에는 어나니머스 설정, 즉 익명 사용자 호출이 false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true로 되어 있고 인가도 누구나 호출해도 인가를 허용해주겠다, 권한을 허용해주겠다는 always allo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인증 인가가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큐브렛 API를 그냥 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드 목록을 줘야 하는 API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arlib 큐브렛의 config.yaml 파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봤던 설정을 보면 최신 버전 쿠버네티스는 어나니머스가 false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이전의 쿠버네티스는 어나니머스가 true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가 설정도 always allow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 쿠버네티스는 웹홈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워커 노드는 큐브레 API가 인증인가가 바로 허용이 되어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인증인가가 미흡하게 설정된 워커 노드에서 큐브레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똑같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큐브레 API를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1250번의 파드스 목록을 조회한 파드 목록 조회한 API 호출하게 되면 파드 응답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JQ로 명령어를 파이프라인 태우면 지금처럼 좀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JQ 쿼리를 날리게 되면 내가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수 있어요. 잠깐 보면 메타데이터의 네임만 뽑게 되면 파드 네임이 나오겠죠. 메타데이터 네임. 그러면 여기는 마리아DB 파드가 떠 있는 거죠. 이 워크노드에. 큐브레 API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의적으로 문서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큐브레 API를 호출하게 되면 아까 보이신 것처럼 많은 응답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좋은 도구가 있어요. 바로 큐브렛 CTL입니다. 큐브CTL처럼 큐브렛을 제어하는 CTL 명령어고요. 저희가 아까 이 컬이나 직접 API를 호출하는 그런 행위들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큐브렛 CTL만 이제 호출하게 되면 API를 쉽게 호출하고 그리고 그 응답도 쉽게 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에 보신 거는 이 configs라는 API를 직접 호출했을 때와 그리고 큐브렛 CTL을 호출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과정입니다. 여기는 바로 제이손을 예쁘게 보여주게 되죠. 몇 가지 명령을 사용해 볼 건데요. 아까 보이신 것처럼 파드 API를 호출하는 파드스 API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call 명령어로 직접 API 호출할 때는 파드스를 호출하면 되고요. 이제 큐브렛 CTL 같은 경우는 파드스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큐브렛 CTL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미 문서를 보시면 wget 또는 call 명령어로 설치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큐브렛 CTL이 설치가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큐브렛 CTL을 치면 이제 사용 도움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pads라는 명령어를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큐브렛 파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노드의 실행 중인 파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아르고 CD,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오픈EBS 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살펴볼 큐브렛 CTL 명령어는 scanrc입니다. 그래서 파드의 원격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오른쪽에 RC 런이 플러스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파드는 큐브렛 API로 원격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kubectl로 비유를 하자면 kubectl exec, kubectl run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큐브렛 API로 직접 호출을 한 과정이 위에 있는데요. 이 run이라는 API를 사용을 해서 argo c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argo cd redis에 ls라는 명령어를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ls 루트에 있는 그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준 결과고요. 다르게 말하면 파드의 원격 명령어를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리로 아마 scanrc가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kubelet ctl 그리고 scanrc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 파드 목록을 보여주고 이 파드 목록에서 rc가 가능한 거는 플러스 버튼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마이아스가 표시되는 것도 있죠. 큐브 프록시가 대표적인데 큐브 프록시는 아마도 쉘이 없어서 rc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브 스캔 rc로 내가 이 파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한 큐브렛 API로 인해서 큐브렛 API가 호출이 된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큐브렛이 미흡하게 인증인가가 미흡하게 설정이 되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일단 해커가 이 IP 대역에 침입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마리아DB를 데이터를 탈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큐브렛 API죠. 먼저 이 실습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것들을 실제 서버로 실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제 막 해커가 19168.25.0 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역에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IP들이 호스트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호스트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엠웹으로 스캔을 했더니 여러 서비스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이 워커 노드는 192.168.25.16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2.168.25.163도 여기 엠웹 IP 스캔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여기서 찾은 IP를 대상으로 한 개 한 개 전부 다 포트 스캔을 하는 거예요. 포트 스캔을 하니 10250이라는 언노운 포트가 지금 발견이 되었죠. 근데 이 해커는 마침 쿠버티스를 잘 알고 있는 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10250 포트가 언노운으로 된 걸 봐서는 여기는 지금 분명 쿠버티스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지금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커는 사소한 이 정보로 탐색에 많은 정보를 지금 얻은 겁니다. 포트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엠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포트 풀 스캔을 했고요. 지금 10250이라는 포트가 지금 언노 상태로 지금 보이죠. 실제 서버에 가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큐브렛이 10250 포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관점에서 포트 스캔을 하니 결과가 나온 것도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해커는 이 큐브렛 CTL을 통해서 이 찾은 쿠버티스 서버가 과연 인증인가가 미흡한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렛 CTL에서 config라는 API 호출해서 이 응답 결과가 있다면 인증인가가 미흡한 거죠. 해커는 이제 큐브렛 CTL 명령어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제 큐브렛 CTL에서 인자를 보시면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쿠버티스 서버를 지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찾은 거는 아까 포트 스캔에 한 것처럼 19168.25.163이죠. 서버를 지금 163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호출할 IP는 config z입니다. config z 호출하면 뭔가 응답이 왔죠. 뭐를 이용해서 응답 결과를 자르면 지금 큐브렛 응답이 잘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쿠버티스 서버는 인증 인가가 미흡하다라는 결론을 지금 얻은 겁니다. 해커는 그 다음 또 탐색을 하게 됩니다. 내가 큐브렛 API를 통해서 이 서버에 어떤 파드들이 실행되었는지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 탐색을 할 때는 큐브렛 API 중에 파드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파드 목록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칼리코 CNI, 아르고 CD,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 있고 사용한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가장 눈에 가는 거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겠죠. 그래서 해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큐브렛 CTL을 사용해서 파드 목록을 조회를 합니다. 파드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 이제 아르고 CD, 그 다음에 칼리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는 거 봐서 메탈비도 실행된이죠. 그래서 메탈비, 프로메테스, 오픈이베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훑어보니까 마리아DB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있다는 걸 해커는 알아챈 겁니다. 해커는 마리아DB에 관심이 가서 이제 마리아DB를 어떻게든 접속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can RCA를 통해서 이 마리아DB의 원격 명령어를 실행하는지 탐색을 했더니 지금 RC, 즉 원격 명령어 실행이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scan RC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제 파드가 원격 명령어 실행할 수 있는지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마리아DB를 찾아보시면 네,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해커는 마리아DB의 원격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이제 마리아DB 쉘을 획득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큐브렛 CTL에서 ex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원격 명령을 실행한 거고요. 여기서 빈 바쉬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바쉬 쉘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바시쉘이 획득이 됐고 실제로 접속이 잘 되었는지 이 호스트 네임 명령으로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해커는 지금 마리아DB 파드의 쉘을 획득을 성공한 거죠. 큐블렛 CTL에서 EX 명령으로 파드의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요. 저희는 빈 바쉬를 실행할 거고, 그 다음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마리아DB가 디폴트죠. 디폴트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드 이름은 마리아DB, 그리고 마리아DB 안에 있는 컨테이너, 즉 컨테이너 이름도 마리아DB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마리아DB 파드 쉘을 지금 획득한 겁니다. 이제 바시 쉘이 보이죠?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마리아DB 파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쉘도 지금 빈 바시로 의도한 대로 획득을 했습니다. 해커는 그 다음에 마리아DB 콘솔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DB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컨테이너들은 이 인증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환경 변수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DB 디폴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도 제가 보신 것처럼 환경 변수에 인증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루트 계정 비밀번호, 그 다음에 어떤 스키마를 사용하는지, 일반 계정에 대한 계정 비밀번호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해커는 MySQL이라는 클라이언트 명령으로 마리아DB에 접속을 성공을 했습니다. 한계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한계변수 출력하게 되면 이 마리아DB 컨테이너에 대한 한계변수들이 나오고요. 좀 탐색을 해보니까 마리아DB에 대한 정보는 마리아DB로 시작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마리아DB를 필터링하면 여기에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가 지금 보이죠? 그리고 어떤 스키마를 사용하는지, 테스트라는 스키마를 사용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MySQL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MySQL 클라이언트가 있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하면 한계변수에 마리아DB 인증 정보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DB의 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 MySQL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이제 해커는 마리아DB 콘솔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마리아DB 콘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정보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MySQL 명령으로 루트 계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스키마는 테스트라는 스키마를 쓰네요. 그래서 테스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지금 패스워드죠.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을 하게 되면 커넥션이 됐죠. 그리고 마리아DB SQL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루트 계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목록도 잘 조회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루트 계정이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스키마 말고도 다른 정보도 다 탈취할 수 있는 지금 위험이 있는 거죠.